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테덱스의 경고 이야기가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나오곤 했었죠.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떨지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서 이 시장 그리고 종목이 보내는 매매 시그널 저희가 제대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펼쳐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저희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일지 동시효과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는 등락이 갈려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383포인트선 현재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0.38% 움직이면서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76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렸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주를 장식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인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16일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날 코스닥에서 SM은 전거래일 대비 18%까지 오르면서 76,500원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SM은 전날 프로듀싱 계약 상대방인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한 바 이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약 조기 종료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은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어서 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아오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곤 했는데요. 라이크 기획이 올해 상반기 SM에서 받은 인세만 약 114억 원이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증권가에서는 이날 SM의 평가 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됐다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라이크 기획 로열티 구조가 만약 없어진다면 SM의 내년 영업이익이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돼서 이날 SM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출발 증시를 보시면 SM 같은 경우 1.18%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5,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대동스틸인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완전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철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동스틸을 필두로 대부분의 철강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특히 대동스틸 전거래일 대비 28.93%까지 오르면서 6,640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줄줄이 포스코 관련주들 경남스틸, 코메론, 현대비엔지스틸, 부국철강, 금강철강 등 다른 철강주들도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항제철소 침수로 철강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소형 철강 기업이 수혜를 입은 모습인데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포구와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고로 3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었죠. 관련돼서 3기의 가동이 모두 재개가 됐지만 제강 공정도 복구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철강 반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면
보시면 일부 아변 라인 같은 경우 아직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는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아변 라인을 복구한다는 방침을 보였는데 당국에서는 포항 제철소가 완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 이 포항 제철소 이슈와 관련돼서 철강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대동스틸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0.1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65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서 에너지 관련주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현재 0.5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9,200원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뉴욕 유가가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정유주가 전반적인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오일 같은 경우 전날보다 5.84% 내리면서 88,700원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S-오일과 덩달아서 SK이노베이션도 4.05% 내린 17만 7,500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격이 전날보다 3.38달러 낮은 배럴당 85.1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유가는 9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날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는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비싸게 보이게 해서 원유 수요를 억제하곤 합니다. 이 강달러 현상과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주들 연이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정유주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 S-오일을 봤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종목들, 상위 종목들 위주로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합권에 움직일 것이다 혹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506,000원 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여전히 약세 폭도 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92,200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7% 하락하면서 79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5위인 LG화학만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완성차 중에서 현대차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0%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만 2천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참고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0.33% 상승하면서 60만 4천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기술주 성장주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1만 7천원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완성차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네요. 기아 같은 경우 오늘 1.3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만 원 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더 안 좋은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보시면 LNF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2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20% 하락하면서 9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4만 2천원 선 지켜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히나 또 하락폭을 키웠던 게임주들 볼 텐데 카카오게임즈 현재 1.85% 하락폭을 키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7,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에서는 에코프로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0.43%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면서 14만 1,6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600원 정도 상승한 지금 부분이네요.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랑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0.7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4,4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현재 0.5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8,8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0.3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4,700원 선 현재 지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관련돼서 엔터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드렸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1,7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엔터주 관련돼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는 업종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JYP 엔터를 필두로 YG, SM 엔터테인먼트까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SM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체크해서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엔터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종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15 울린 뒤에 장이 열리면 자세한 장중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한 주 월요일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9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지요. 과연 시장의 예상치처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할지 혹은 그보다도 더 큰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FOMC 회의 결과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될 글로벌 이슈들 굉장히 많을 텐데 장중 움직임 바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개장 상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문가님이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성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상황 숨가쁜 이 시간에 연결이 좀 됐는데요. 지난주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이번 주 우리 증시 소화해야 될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예, 지금 개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주말에 미지 증시든 약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말 효과 때문에 악재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 결과가 21일 수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반응이 이제 목요일 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다소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매도세 좀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 양시장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프로그램 매도세 부분들도 가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세도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차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3중 바닥 그리고 한번 크게 상승 조정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다중바닥 형태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약간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61선이 이제 우상향에서 행보로 바뀌고 있고요. 21선이 이렇게 지지골드 지지하고 다시 한번 정비를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양상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금 상황을 조금 봐야겠죠. 다만 최근에 다중바닥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땅바닥 패턴의 완성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조정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도 거의 한 쌍바닥 패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더 이평선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이평선 흐름으로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에서 행보로 바뀌어주고 있고 21선이 여기서는 지지골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비의 이제 터닝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21선 올라타면은 이렇게 이제 정비율이 된다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현재 지지골드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투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대비를 좀 해야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종목별로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먼저 전체 이제 상승률의 이제 상위 종목군에서 이제 특이한 이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잡혀주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상승해주고 있는데 화천기계 이제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삼각수렴형에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이중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삭발 형태가 주어지고 있죠. 지금은 15%, 12% 내외 움직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익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숨구르기 공략이 나와주면은 한번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비슷한 예로 현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다 좀 생각이 되고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초기에 제가 이때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갭상승의 음봉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갭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이 좀 출현이 되면서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지금 1,400밖에 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총이 가볍을 때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파동적으로 보면은 한 번 상승 조정, 그다음 2단 상승 이렇게 2단 대칭이 되면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어떤 파동들이 나와주면서 21선을 찍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21선 이렇게 가는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2단으로 올라간 부분에서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떤 자동차 부품 중 잠깐 한번 보면은 데이플러스라는 종목군도 상당히 약간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닥에서 삼각수렴형 보이고 있고 2단 상승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나서 21선 터치하는 어떤 길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상승 삭발 십자 도직 형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쪽의 종목군들 잠깐 살펴보면은 자 나라 M&D 같은 경우도 왼쪽 바닥에서 삼각수렴형을 보이고 있고 한번 크게 상승해 주다가 거의 한 쌍바닥까지 오면서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운데 지금 상승사파형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숨구르기를 보이고 있고 이 캔들 위쪽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M&D 차트 부분들이 이제 상당하게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다가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좀 잡혀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이 부분들도 상당히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하나 이제 자비세라는 종목이 이제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 그 이제 개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오랫동안 저평가 영역에 좀 시장이 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하면서 약간 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약간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도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형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5일선이 만약에 올라타면은 현재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순환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또 순환매가 더 급등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S큐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큐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S큐브라는 종목은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을 달리고 있는 PD1 계열, 그다음에 PDL1 계열의 상체 이걸 가지고 지금 키트루다, 그다음에 옵티보, 티센트릭 이런 업체들이 보통 이제 시장을 좀 제3세대 의약품 장악하고 있는데 S큐브는 그보다도 현재 바이오마커 발현율이 훨씬 더 뛰어난 약효 기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바닥권에서 5,000원대에서 크게 상승을 해주고 2단으로 상승하는 그러면서 제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고점에서 절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때 보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합에서 이야기를 했고 매수 관점에서 상당히 좋다 이야기를 했고 그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거의 한 50%, 20% 이상 올랐죠. 그리고 나서도 추가로 더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12,000원에 지금 해당이 되죠. 12,000원에서 제시를 했는데 벌써 지금 21,000원까지 와 있습니다. 5일 동안 연속해서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투자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주려다가 한번 크게 조정받고 21선 찍고 이렇게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의 단계는 아니다.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항암제에서 제가 이제 에클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큐브가 이렇게 상당히 세게 올라왔을 때 제2의 S큐브가 큐브를 보자면은 에클론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때 S큐브가 한 4배 정도 갔을 때 이때 제가 그 13,000원대에서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000원까지 거의 더블 갔고 도정을 보이고 21선에 다시 한번 상승사파형 형태가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3파동이 추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어제 크게 올랐고 오늘 윗골이 감싸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면역항암제 돌풍이 불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정적인 또 대형주의 또 움직임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GC셀, 녹십잘, 랩셀, 그 GC셀이죠. 삼행 변경을 했는데 전체 차트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여기서 터닝을 해주면은 추세 전환의 땅바닥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쪽은 전체 어떤 파이프라인, 공용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GC셀, HK 이노의 두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 쪽은 두 개를 바라보시는데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S큐브하고 에클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약간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료 관련된 종목도 좀 해당이 되네요. 사료 관련된 종목이 오늘 이제 크게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5일 주기, 그러니까 2, 3일 상승했다가 1, 2일 조정을 보이는 패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발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주산업이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약간 의미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려산업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인플레이션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시를 바라고요. 나머지 쭉 돌아보면은 제약 바이오주가 심심치 않게 좀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도 약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 이렇게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약간 특징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와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늘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힌트들을 미리미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시 15분경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2,3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39% 하락한 수치인데 약보합권에서 코스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보다도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0.61% 하락하면서 765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처음에 장이 출발할 때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양시장 모습 모두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율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384원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다행히요. 외국인 635억 원어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매수 기조가 크지 않아서 이 점은 체크를 좀 쭉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550억 원어치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현재 59억 원어치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코스피 수급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523억 원어치, 기관이 40억 원어치 순매수 유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59억 원어치 순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매도폭이 다행인 점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폭이 계속 커지는지는 장중에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다행히 저희가 예상가보다는 지금은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습니다. 0.71% 상승해주면서 56,500원 선에서 삼성전자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8% 하락하고 있습니다. 497,500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77% 하락하면서 9,5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0.75%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6,000원 하락한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79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0.94% 상승하면서 64만 1,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완성차 같은 경우 장이 열린 직후 지금 현재 체크를 좀 해보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2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0만 원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0만 500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19% 상승하면서 5만 1,6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0.50% 상승하면서 현재 60만 5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21만 9천 원 선에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도 0.49% 하락하면서 8만 700원 선에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5%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300원 빠지고 있습니다. 6만 7천 원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80% 상승하면서 10만 500원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 현재 1.36% 하락하면서 현재 22만 5,4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HLB 1%대 상승폭 유지해줍니다. 1.07% 상승하면서 42,45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개장 직전의 게임주들 흐름 심상치 않다고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5.76% 하락하면서 현재 45,8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6위부터 10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13% 움직이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4만 2,6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 0.56% 약세 보이면서 5만 3,7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59% 하락하면서 6만 8,1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0.91% 약세 보이면서 5만 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12위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 중에 JYP 엔터 보겠습니다. 1.62% 상승폭 유지해주면서 6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SM 관련돼서 빼고는 대부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 흐름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22분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20일부터 21일까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이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50bp의 가능성이 거의 90%에서 지금은 100bp 인상의 가능성이 20% 넘게 길게는 3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0.75% 인상 확률이 80%, 그다음에 이제 1포인트 인상 확률이 20%에서 30%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4.5%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는 역시 외국인인데요. 재미난 사실은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9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때가 7월 27일 제일 저점일 때가 30.37%였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빠져가지고 코로나 때 33%까지 빠졌다가 지금 2022년 9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6.92%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수급의 키가 다시 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과거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한테는 좀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 중에 가장 IT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수출주 관련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한 업종의 공통점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코스닥 기관 순매수 1등이 LNF고요. 2등이 동아기업, 3등이 BH, 4등이 네오룩스 수준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역시 1등이 SM과 JYP고요. 그다음에 2등에 에코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는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역시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거는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는 팔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다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철금속 중에 고려아연에서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의 인상 폭도 중요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얼마 더 올리겠다, 앞으로의 그 점도표가 좀 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를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덜 공격적이라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아진 효과 때문에 단기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긴축 기조가 내년까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FOMC 때 만약에 75bp 나오면 안도랠리로 조금 단기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승세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아까 FOMC 회의 외에도 9월 21일 날 한국 9월 달 수출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3일에는 한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9월 S&P 제조업 지수가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 역시도 체크해 보시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표 중에 꼭 기억해 두실 지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약 3.4% 정도 수준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국채 금리는 3.7%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상당히 좀 외화가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9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109 정도 수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단기 반등은 오히려 현금화할 수 있는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더불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들과 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준비해주신 종목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그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는데요. 네. 시장의 매크로 변수와 무관하게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연간으로 계속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KPF라는 종목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8천억대가 넘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국내 4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설, 장비, 플랜트, 그다음에 풍력, 그 태양광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파스너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파스너가 볼트, 너트는 이런 체결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산업용이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용 단조 부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스너 부품이 약 3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요. 자동차용 단조 부품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 해적 케이블과 조명 쪽에서도 30%를 차지해서 매출 제품군이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고요. 고객사도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산 이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그 KPF가 생산하는 그 파스너 제품은 베트남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이미 생산 물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수주 모멘텀은 걱정이 없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베트남 생산 법인에서 생산할 경우는 영업이익률 10% 넘게 나옵니다. 파스너 전체, 그러니까 그 KPF 전체 연간 영업이익률은 약 8%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7%가 나오는데 이 베트남 생산법인에서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다. 그리고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랑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650조 규모에도 당연히 이 플랜트 관련돼서 파스너 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 자동차용 단조 부품 말씀드렸는데 이 알루미늄, 그러니까 휠 베어링의 이 전기차의 70% 이상이 이 그 KPF의 제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마진입니다. 이 전기차용 휠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 모멘텀, 그다음에 풍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쪽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파스너 쪽만 매출이 2,700억에 영업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지금 30억에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선업종과도 연관돼서 조선업과 플랜트가 가장 호황일 때 2015년입니다. 그때가 매출액이 3,600억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 330억까지 나와서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 단에서 좀 더 증가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신고가 부분이라 부담스럽지만 주가는 올라가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KPF 또한 10%에서 15%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KPF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최근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늘 연결해드리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업사부님. 양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워낙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어떤 투자 포인트 가져가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눈치보기 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이번 주에 이제 FMC가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이나 돼서야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이제 수요일장까지는 뭐 그렇게 조금 관망세 내지는 조금씩 질질질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짚어드렸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마도 시장은 지금 그 0.75%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1% 금리를 올릴 것이냐 요 이슈를 지금 자꾸 일부러라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점을 찍었을 거야. 6월 이제 이후로요,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어떤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던 건데 여지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깨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75bp 금리 인상이 92%의 확률까지 올라갔던 것이
좀 내려왔습니다. 70%대나 혹은 그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1%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 30%대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분위기를 상당히 험악하게 1% 금리 인상도 해야 돼 연준 인사들 이제 막 뭐 이야기 나오거나 인터뷰 나오거나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이제 시작할 때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야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전 저점을 확실하게 깨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대로 된 상승을 아직은 못하고 있고 나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있는 부분들은 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월, 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반등은 오히려 FOMC에서 뭐 75bp 내지는 그 이하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가 나온다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어떤 구간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야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 이제 이벤트 하나 종료됐으니까 그다음 보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 확전된다거나 뭐 안 좋은 상황들이 또 툭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들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의외로 시작해놓고는 플러스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주도주 섹터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가. 그러면 이때까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저 금요일과 오늘까지 하니까 어떤 주도주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걸 대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섹터,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삼성전자밖에는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일단 0.7% 올라가지 않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까지만 볼게요. 요거까지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 전체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텐데 상승 비율을 봐볼게요. 상승 비율 봐보면 종합이 21%밖에 안 됩니다. 대형주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이끌어줘야 될 대형주 섹터에서 삼성전자 혼자 나홀로 힘을 쓰고는 있지만 나홀로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힘을 쓰고는 있지만 그에 견적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등등등 빠지거든요. 네카오 지금 신저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시장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들 조금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시간 9시 30분에서 40분 방송하는 시간 중이거나 혹은 지나가거나 하면은 좀 시장의 변곡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 요거 잠깐 보실 텐데요. 요거는 새롭게 우리 마켓 파워라고 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센터값이 저점을 깹니다. 센터값 저점 하향이라는 음성이 계속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현재 오늘의 힘이 가장 시장을 끌어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나 혹은 내리려고 하는 거나 이 부분들에서 안 좋은 값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어떤 반등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되돌림을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선물 차트예요. 선물 차트에 마켓 파워가 적용된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센터 값이나 세력 지수 값이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조금씩 올라간다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포인트 부분들은 조금은 섹터별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테마성 단타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띄는 게 로봇주하고 화장품 그리고 방산주 정도가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좀 눈에 띄는 섹터들도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셨고 방산주 흐름 괜찮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제일 세게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화장품 쪽이에요. 아마 내년에는 그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힘을 너무 쓰게 되거나 며칠째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지금 욕심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은 호흡을 한 템포 늦춰서 화장품 쪽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좀 굵직한 종목으로 가시던지요. 그 다음 섹터라면 이제 로봇인데 로봇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로보로보 종목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고 율로보도 말씀드리고 로보티즈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가요. 잘 갔고 좀 세게 움직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이제 탑적인 부분들에서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제대로 밀리지 않고 바닥을 다져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로보라는 종목을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로보는 어쨌든 국내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수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로봇, 코딩 이런 수업이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 방과후 수업 끝나고 이런 이상한 박스, 이렇게 요만한 박스나 혹은 로봇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 만들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보실 겁니다. 초등학생 있는 학부모님들은 금방 아실 테고 그런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교육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15조 원 그죠? 교육이나 양육 지원 이런 부분들 포인트도 충분히 계속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코딩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로보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좀 본다면 이제 다른 섹터의 힘이 약하다면 다른 섹터는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그렇기 때문에 로보 정도를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1선 혹은 61선이 요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 손절 라인을 61선 이탈해서 살짝 더 아래 보시면 7,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400원 정도의 아주 짧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고 위로는 오늘 나는 정말 아직은 그 FMC 이후에만 제대로 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오늘 내가 매수 들어간다면 한 3%에서 5% 정도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오시거나 혹은 목표가 8,000원 정도로 좀 짧게 배틀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일단 오늘 로보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방산도 저는 나쁘게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 항공 우주 뭐 결함이 어쩐다 하지만은 그 전투기라고 하는 게 사실 결함이 조금도 없이 어떻게 완성이 짠 하자마자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잘 보시면 좋은 결과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로보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선 여러분들 잘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